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이번 주말 마음이 편한데도 한편으로는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이 안 가서 불안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서 불안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안 오를 때는 왜 내 종목만 안 가지? 이 생각이 들고요. 막상 강하게 올라가면 이제 팔아야 하나? 더 들고 가도 되나? 월요일에 차익 실현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안 가도 힘들고 너무 가도 힘듭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처럼 시장의 관심이 한쪽으로 몰린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하이닉스를 보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종목이 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HBM, 엔비디아, AI 서버, 데이터 센터, 나스닥 상장 기대, 외국인 수급,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장에서는 이 좋은 재료를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종목일수록 좋은 뉴스가 나와도 위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흐름이 너무 빠르게 달리면 시장은 중간에 한 번씩 숨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를 보는 날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월요일은 이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날입니다. 먼저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HBM입니다. 요즘 시장은 반도체를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D램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마이크론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은 범용 메모리보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를 더 비싸게 평가합니다. 그 중심이 HBM입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 제품이 아닙니다. AI GPU와 붙어서 움직이고 엔비디아 공급망과 연결되고 일반 D램보다 마진이 훨씬 좋은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메모리를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AI 서버용 고마진 메모리를 가장 확실하게 공급하느냐, 이 질문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장점은 스토리기가 짧고 강하다는 겁니다. AI가 커집니다. 엔비디아 GPU가 더 팔립니다. HBM 수요가 늘어납니다. 하이닉스가 핵심 공급사로 부각됩니다. 이 연결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은 더 그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종목에 돈이 먼저 붙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AI, HBM 대표주. 이 한 문장이 너무 강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가장 선명한 AI 수혜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적도 이 스토리를 받쳐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분기에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강했고 회사는 AI 수요와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은 스토리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이야기가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단순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차이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도 HBM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AI 메모리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문장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앞선 위치를 얼마나 더 확장할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첫 번째는 회복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 스토리입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확장 스토리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장세에서도 하이닉스가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재료는 엔비디아입니다. 하이닉스 주가를 볼 때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서버 투자 사이클의 중심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더 많이 팔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 HBM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과 AI 팩토리 관련 협력을 발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단순히 메모리 가격 상승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AI 생태계 안에서 핵심 부품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하이닉스 프리미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상장 기대입니다. 로이터는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추진하면서 나스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상장이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넓히고 AI 관련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장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건 AI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TSMC 같은 종목들이 AI 반도체 밸류 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이닉스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 시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자층이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주이면서 동시에 미국 AI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HBM 대표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미국 상장 기대는 분명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상장 기대가 주가에 먼저 많이 반영되면 실제 일정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기대보다 약할 때는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상장이 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자동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장 이후 실제로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오는지,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붙는지, 미국 기관들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 기대는 좋은 재료지만 월요일 장에서는 이 재료가 이미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시장은 일단 차익 실현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뉴스 이후에도 버티면 시장은 아직 더 보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론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반도체 흐름을 볼 때 마이크론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업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마이크론은 AI 메모리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고 일부 보도에서는 급등 이후 차익 실현과 반도체 섹터 조정이 함께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면 메모리 업황 전체가 좋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흔들리면 AI 메모리 기대가 너무 빨리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한국 주식이지만 글로벌 메모리 투자자들은 마이크론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이닉스를 볼 때는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메모리 전체 차익 실현 신호인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말용 핵심이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종목이라는 것보다 좋은 뉴스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HBM은 좋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연결도 좋습니다. 미국 상장 기대도 좋습니다. 실적도 강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좋은 것만으로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기대가 너무 빨리 붙으면 좋은 뉴스에도 매물이 나옵니다. 특히 강한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흐름입니다. 매물이 나오고 끝나는지 아니면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힘을 회복하는지 월요일장에서는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제일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들고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커질수록 고민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 갈 것 같은데 팔면 아깝고 안 팔자니 고점에서 밀릴까봐 불안하고 월요일에 갭 뜨면 더 들고 가야 하나? 장중에 밀리면 일부 줄여야 하나? 이 생각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월요일에 첫 움직임보다 매물 소화를 보셔야 합니다. 강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강함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장 초반 흥분보다 장중에 매물이 나왔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라는 건 이미 시장에 알고 있습니다. HBM 대표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시장이 이미 얼마나 가격에 넣었느냐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좋은 종목이니까 산다가 아니라 좋은 종목인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흐름인가를 봐야 합니다. 강하게 오른 종목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 위에서 변동성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처럼 주말 뉴스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날은 아침 첫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뜨는지보다 뜬 뒤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망자분들은 오히려 좋은 위치입니다. 이미 보유한 사람은 감정이 섞입니다. 수익을 지키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망자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망자분들은 월요일에 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반도체 전체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지, 마이크론 흐름이 이어지는지, 엔비디아가 AI 수요 기대를 유지하는지, 국내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돈이 번지는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쪽으로 확산되는지,
이걸 보면 하이닉스 강세가 단독 과열인지 아니면 AI 반도체 전체 자금 흐름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월요일의 좋은 흐름은 이런 겁니다.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너무 급하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물이 나와도 아래에서 받아주는 힘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완전히 소외되지 않고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주도 같이 버팁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거나 기관이 반도체를 다시 담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러면 시장은 아직 하이닉스를 주도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합니다. 개인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위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흐름이 약하고 국내 반도체 주변주도 같이 힘을 못 냅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과열 해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강한 종목을 보고 이제 너무 비싸다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도주는 계속 간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둘 다 단순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HBM이 좋고 엔비디아와 연결돼 있고 미국 상장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할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붙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메모리 업황은 원래 사이클이 있고 미국 반도체 조정이 한국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무조건 따라갈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피할 종목도 아닙니다. 기준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시장의 주도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HBM 기대감은 살아있고요. 엔비디아와의 연결도 강하고요. 미국 상장 기대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 내내 기대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또 갈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벌 쉬어갈까? 이 판단을 혼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그냥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HBM 뉴스가 좋다는 것만 보면 따라가고 싶고요. 미국 상장 기대만 보면 더 커 보입니다. 실적만 보면 계속 갈 것 같고요. 차익 실현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한 번에 같이 보는 겁니다. HBM 강세가 실제 실적에 얼마나 더 이어지는지, 미국 상장 기대가 이미 얼마나 반영됐는지,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흐름이 받쳐주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런 장의 기준을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이닉스 오른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는 장인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장인지, HBM 프리미엄이 더 확장되는 구간인지, 미국 상장 기대가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와 장비주까지 돈이 번지는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특히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하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바로 겁먹고 빠지면 주도주가 한 번 더 가는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장 중에 제일 위험한 건 감정입니다. 오르면 조급해지고요. 빠지면 무섭고요. 다시 오르면 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기 전에 그리고 장 중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뭘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흐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조건부터 관심을 다시 높여볼 수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바뀌면 계속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흐름이면 하루 더 쉬어가는 게 맞는지 이걸 미리 잡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금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하이닉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움직인 뒤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HBM이 계속 주도하면 관련 장비와 후공정으로 돈이 번질 수 있고요. 하이닉스가 쉬어가면 삼성전자나 다른 반도체, 세부 섹터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월요일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의 주도주로 남을지 아니면 강한 상승 뒤에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그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장을 감으로 따라가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흥분보다 기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고 알림센터에서 하이닉스 장중 대응 기준과 다음 장 관심 흐름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주말 점검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HBM에서 시장이 가장 선명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고 엔비디아 AI 생태계와 연결돼 있으며 1분기 실적도 강했고 미국 상장 기대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일수록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많은 만큼 위에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단순히 오르느냐 빠지느냐보다 매물이 나왔을 때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미국 반도체 흐름이 받쳐주는지, 반도체 주변주까지 돈이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시장의 핵심 주도주 후보입니다. 다만 주도주일수록 기준 없이 따라가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장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남겨주시면 다음 장 반도체 흐름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